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벨기에에서 온 한 여성 소방관이 한국 남자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과정을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무너진 폐허 속에서였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외국인 여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사벨은 벨기에 브뤼셀 출신의 28살 여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소방관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그녀는 자연스럽게 응급구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의료진은 아니었지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구조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2022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소방올림픽 대회에 이사벨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소방관들이 모여 구조기술을 겨루고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각국에서 온 정예 소방관들이 모인 만큼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죠. 그날 아침 팀워크 시뮬레이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조를 편성해서 가상의 재난 상황을 해결해야 했어요. 이사벨은 긴장한 마음으로 자신의 조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정우입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벨이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듬직한 인상의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35살로 한국에서 15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이사벨이에요. 벨기에에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영어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곧 시작된 훈련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은 이랬어요. 닫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사벨과 정우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호흡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구조 계획을 세웠어요. 이사벨은 그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행동했죠.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이사벨, 왼쪽 계단으로 가세요. 저는 오른쪽에서 접근할게요. 정우의 간단한 지시에 이사벨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책임감이 그녀를 안심시켰죠. 훈련이 끝난 후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구조 작업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이사벨은 정우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남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정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사벨 씨가 제 말을 잘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죠. 구조 현장에서는 서로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이사벨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동료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죠. 대회가 끝나고 각자 자국으로 돌아가는 날, 이사벨은 정우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다른 나라 사람이고 언어도 달랐거든요. 결국 그냥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공항에서 벨기에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이사벨은 계속 정우 생각을 했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동료를 향한 따뜻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벨기에로 돌아온 후에도 이사벨은 종종 그날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점점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죠. 설마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참사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각국에서는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도 벨기에 국제구조대 소속으로 튀르키예 현지에 파견되었어요. 그녀는 평소 응급처치와 구조작업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재난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이사벨은 참혹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잔해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었죠.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벨기에 팀 3번 구역으로 이동하세요. 현장 지휘관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이사벨은 동료들과 함께 무너진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구조대가 도착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잔해 더미 사이에서 KOREA라고 적힌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사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 씨? 이사벨이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어요. 구조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정우였죠. 이사벨? 정말 이사벨 맞나요? 정우도 깜짝 놀랐어요. 1년 전 독일에서 만났던 그 벨기에 여성이 이곳에 있다니 믿기 어려웠죠. 네, 맞아요. 정말 반가워요.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모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야 했거든요. 5번 건물에서 생존자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모든 팀 집결하세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사벨과 정우는 각자의 팀과 함께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에 자꾸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죠. 정우는 한국 구조대의 팀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의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은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이사벨은 그런 정우를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사벨, 이쪽으로 와서 도와주세요. 정우가 이사벨을 불렀어요. 좁은 공간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부분이 불안정해요. 정우가 이사벨의 안전을 챙기는 모습이 1년 전과 똑같았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모습에 이사벨은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어요.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사벨과 정우는 임시 텐트에서 마주 앉았죠. 정말 놀라워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이사벨이 말했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년 전 독일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죠. 내일도 계속 함께 작업하게 될 것 같아요. 정우가 말했어요.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죠. 두 사람은 그렇게 재난 현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았어요. 튀르키예 지진 발생 사흘째, 구조 작업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생존 가능 시간인 72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사벨과 정우는 계속해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6번 건물에서 미약한 생존자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장 지휘관의 보고였어요. 6번 건물은 5층짜리 병원 건물이었는데 1층과 2층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그 속에서 생존자 신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요. 구조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면 포기할 수 없어요. 정우의 말에 이사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이미 며칠 동안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죠. 정우 씨,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사벨의 말에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세요. 두 사람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무너진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으로 가득했죠. 이사벨, 조심하세요. 이 철근이 삐져나와 있어요. 정우가 앞장서며 길을 안내했어요. 이사벨은 그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사벨이 생존자 감지 장비를 확인했어요.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에서 미약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죠. 누구 있나요? 들리면 대답해주세요. 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시 후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 콘크리트 덩어리 밑에 공간이 있어요.
이사벨이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보였죠.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벨 씨는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정우가 좁은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체격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정우 씨, 제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작으니까. 이사벨이 말했어요. 정우는 망설였지만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나오세요.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이고 좁은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콘크리트에 깔려 있었죠. 괜찮아요. 구조하러 왔어요. 이사벨이 터키어로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기본적인 터키어를 배워두었거든요. 남성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정우 씨, 생존자 있어요. 하지만 다리가 깔려 있어요. 콘크리트를 들어 올려야 해요. 이사벨이 밖으로 소리쳤어요. 정우는 즉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이사벨, 잠깐 밖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들어 올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추가 붕괴가 시작된 것이었죠. 위험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정우가 외쳤어요. 하지만 이사벨은 생존자를 두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구해야 해요. 이사벨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망설이지 않고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이사벨과 생존자가 더 중요했거든요.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정우의 발목이 떨어진 잔해에 끼이고 말았죠. 아! 정우가 신음을 흘렸어요. 이사벨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우 씨, 괜찮아요? 발목이 끼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먼저 이분을 구해야 해요. 정우는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생존자 구조에 집중했어요. 이사벨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정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사벨은 정우의 발목을 먼저 빼내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생존자를 구조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사벨은 정우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정우 씨, 다시는 이렇게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우는 이사벨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사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그분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생사를 함께 한 순간에서 피어난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튀르키예 구조 작업이 끝나고 각국 구조대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사벨도 벨기에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온통 정우 생각뿐이었어요. 그와 함께 보낸 그 며칠이 계속 떠올랐죠. 벨기에에 도착한 첫날 밤, 이사벨은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우 씨,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셨나요? 발목은 괜찮으신가요? 얼마 후 정우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발목도 많이 나아졌어요. 이사벨 씨는 어떠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이사벨은 정우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의 소방 시스템이나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정우 씨, 한국 소방관들은 어떤 훈련을 받나요? 저희는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모든 팀원이 함께 해결하려고 하죠.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이사벨은 감탄했어요. 그가 튀르키예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이었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벨기에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식이죠. 각 나라마다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요. 정우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따뜻한 답변을 해주었어요. 이사벨은 그런 정우의 성품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이사벨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우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이사벨이 서툰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답장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언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요. 정우 씨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이사벨의 답장을 본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이사벨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사벨의 아버지 마르크는 벨기에에서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딸이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사벨,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어느 날 저녁 마르크가 딸에게 물었어요. 이사벨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한국인 소방관을 만났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마르크는 딸의 표정을 보고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한국인? 어디서 만났는데?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요. 같이 구조 작업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사벨은 정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와 함께 한 구조 작업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이사벨, 설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 마르크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사벨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죠. 아빠? 네, 맞아요. 그 사람을 좋아해요. 마르크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외국인과 사랑에 빠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너무 먼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이사벨, 넌 내 자랑이야. 벨기에에서 소방관의 딸로서 훌륭하게 자라났잖니. 왜 굳이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려고 하니?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사벨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희생과 봉사라고. 정우 씨에게서 바로 그런 걸 봤어요. 이사벨의 말에 마르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이 자신의 철학을 빌려서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사벨, 사랑이 전부는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빠, 저는 정우 씨에게서 아빠와 같은 소방관 정신을 봤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사벨의 진심 어린 말에 마르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컸죠. 그날 밤 이사벨은 정우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우 씨, 오늘 아버지에게 정우 씨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은 반대하시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우 씨는 어떠세요? 혹시 저 때문에 힘든 일 없으세요? 정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국제결혼에 대한 시선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사벨,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한편 이사벨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했죠. 정우 씨, 오늘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맛은? 글쎄요. 정우 씨가 만들어주시는 걸 먹어보고 싶어요. 이사벨의 귀여운 메시지에 정우는 웃음이 났어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죠. 다음에 만나면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사벨, 정말 한국에 오고 싶어요? 정우의 질문에 이사벨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정말 가고 싶어요. 정우 씨가 있는 곳, 정우 씨가 자란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이사벨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간절했어요. 2023년 늦가을, 이사벨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벨기에 소방청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죠. 이사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현지 소방서를 견학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상사의 제안을 들은 이사벨은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죠. 네, 물론입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이사벨은 즉시 정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우 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메시지로만 연락하던 이사벨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사벨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자 정우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죠. 과연 자신이 이사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사벨,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소방서도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정우 씨가 일하는 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한국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사벨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한국어 공부책도 챙기고 정우에게 줄 벨기에 선물도 준비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사벨을 정우가 마중 나왔어요.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건 튀르키예 이후 처음이었죠. 이사벨, 정우 씨. 공항에서 제외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영상통화로 자주 얼굴을 봤지만 직접 만나니 느낌이 달랐죠. 정우는 이사벨을 서울 시내 호텔로 안내했어요. 가는 길에 이사벨은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죠. 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건물들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좋아요. 특히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사벨은 한국의 첫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인 도시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여행은 어땠어요?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정우 씨를 만나니까 피로가 다 날아가네요. 이사벨의 솔직한 말에 정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국 남자들은 이런 직접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숙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소방서들을 둘러보시죠. 정우는 이사벨을 서울 시내 호텔로 안내했어요. 가는 길에 이사벨은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죠. 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건물들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좋아요. 특히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사벨은 한국의 첫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인 도시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소방서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이사벨을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 소방서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어떠세요? 이사벨은 한국 소방서의 체계적인 시설에 감탄했어요. 최신 장비들과 효율적으로 배치된 공간이 인상적이었죠. 정말 대단해요. 벨기에보다 훨씬 체계적인 것 같아요. 그때 정우의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정우야, 이분이 벨기에에서 오신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사벨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몇 달 전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정우 씨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동료들은 정우를 놀리듯 웃었어요. 정우가 외국인 여자친구를 위해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정우 형님, 좋은 분 만나셨네요. 부럽습니다. 젊은 소방관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했어요. 정우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죠. 이사벨은 한국 소방관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했어요. 그들의 팀워크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정우가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정우 씨,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마치 한 가족 같아요. 네,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위험한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끈끈해지죠. 그날 오후에는 실제 훈련에도 참여했어요. 이사벨은 한국식 구조 훈련 방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팀워크가 완벽해요. 이사벨 씨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우의 제안에 이사벨은 기꺼이 참여했어요. 튀르키예에서 보여준 그 완벽한 호흡이 다시 한번 나타났죠. 훈련이 끝난 후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우와 정말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사벨과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들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정우는 이사벨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사벨, 어머니를 만나보실래요? 이사벨은 순간 긴장했어요. 정우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진전되었다는 의미였죠.
정우 씨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우도 사실 어머니께 이사벨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70세가 넘은 어머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날 저녁 정우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김순자 씨는 아들의 말에 반가워했어요. 35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언제 데려와서 보여줄 거니? 그게 외국 사람이에요. 순자 씨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외국 사람? 어느 나라? 벨기에요. 소방관 일을 하는 분이에요. 뭐라고? 소방관? 순자 씨는 더욱 놀랐어요. 아들도 위험한 일을 하는데 며느리까지 그런 일을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튀르키예에서 함께 구조 작업을 했는데. 정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우리나라 여자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 여자를? 어머니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정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겠니? 순자 씨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정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이사벨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이사벨, 어머니께서 아직 만나주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사벨은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어머니의 마음은 비슷할 테니까요. 괜찮아요, 정우 씨.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이사벨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어머니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정우 씨, 어머니 집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요?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이사벨,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께서 더 화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사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우 씨,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니께서 안 좋게 보시더라도 제 마음은 전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정우는 어머니 집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혼자 가지 말라고 당부했죠. 다음 날 오후 이사벨은 정우와 함께 순자 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벨기에에서 가져온 선물과 직접 쓴 한글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사벨이 정중하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이사벨이에요. 정우가 소개했지만 순자 씨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거 벨기에에서 가져온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쓴 편지예요. 이사벨이 선물과 편지를 내밀었어요. 편지에는 서툰 한글로 자신의 마음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입니다. 정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우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고 어머니께도 효도하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글로 편지를 쓴 것이 신기했죠.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정우 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이사벨의 진실한 모습에 순자 씨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죠. 우리나라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네, 김치도 좋아해요. 김치찌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사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자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나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순자 씨의 솔직한 말에 이사벨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이해해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사벨의 당당한 모습에 순자 씨는 약간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의지가 강한 여자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사벨은 며칠에 한 번씩 순자 씨 댁을 찾아갔어요. 매번 다른 요리를 해서 가져갔죠. 벨기에 요리도 있었고 한국 요리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냉담했던 순자 씨도 점점 이사벨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가 정말 정성이 많네. 순자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사벨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만든 벨기에 전통 요리예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맛있네. 순자 씨의 조금씩 누그러지는 모습에 정우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받은 건 아니었죠. 이사벨의 한국 연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벨기에 소방청에서 이사벨에게 중요한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이사벨, 중요한 소식이 있어. 유럽 소방관 연합에서 부서장 자리를 제안했어. 상사의 전화를 받은 이사벨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회는 흔히 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부서장 자리요? 그래. 너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해서 특별히 제안한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즉시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5년간은 해외 파견이 불가능해. 이사벨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꿈에 그리던 승진 기회였지만 그것은 정우와의 미래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안에 답변해야 해. 신중하게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이사벨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좋은 자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우와 만난 이사벨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우 씨,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사벨이 벨기에에서 온 제안에 대해 설명하자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축하해요. 정우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우 씨, 저는 아직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우 씨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사벨의 인생이니까 이사벨이 결정하세요. 제가 이사벨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정우의 배려 깊은 말에 이사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편 벨기에에서는 이사벨의 가족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이사벨,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아버지 마르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아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사벨, 사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이사벨이 벨기에로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 무렵 순자 씨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정우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죠. 어머니, 이사벨이 벨기에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아마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며칠 동안 이사벨의 방문이 없자 순자 씨는 오히려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녀가 가져다 주던 음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정우야, 이사벨이 왜 안 와? 어머니께서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사벨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사벨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벨기에 소방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하지만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이사벨, 정말 확실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네, 확실해요.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선택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사벨은 정우에게 연락했어요. 정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녁에 만난 정우에게 이사벨은 자신의 결정을 말했어요. 정우 씨, 저는 벨기에 제안을 거절했어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정우 씨, 저는 깨달았어요.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요. 저에게는 정우 씨와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해요. 이사벨의 고백에 정우는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죠. 이사벨, 저 때문에 그런 기회를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이사벨의 프로포즈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사벨. 정우 씨, 저는 진심이에요. 정우 씨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정우는 이사벨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이사벨과 결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죠. 바로 양가 부모님의 승인이었어요. 이사벨과 정우의 결혼 소식을 들은 순자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야, 이사벨 좀 불러. 네, 어머니.
다음날 이사벨이 순자 씨 댁을 찾아갔어요.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와, 이사벨아. 순자 씨가 이사벨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사벨은 깜짝 놀랐죠. 앉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순자 씨는 잠시 말없이 이사벨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사벨아, 처음에는 반대했어. 솔직히 지금도 걱정이 많아. 이사벨은 긴장하며 순자 씨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네가 정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정우도 너를 정말 좋아하더구나. 순자 씨의 말에 이사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네가 가져다준 음식들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는 모습 보니까 기특하더라. 순자 씨는 이사벨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정우 부탁해. 그 아이가 좀 고집이 세거든. 너가 옆에서 잘 챙겨줘. 네, 어머니. 정우 씨 잘 모시겠습니다. 이사벨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순자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 벨기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사벨의 아버지 마르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다. 마르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매우 긴장했어요.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정우가 정중하게 영어로 인사하자 마르크도 악수를 청했어요. 이사벨 아버지 마르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마르크는 정우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한 그의 경험으로 볼 때 정우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정우 씨, 소방관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정우의 대답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마르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마르크는 정우에 근무하는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팀워크가 뛰어나고 시설도 훌륭해요. 마르크는 한국 소방관들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특히 정우가 동료들로부터 받는 신뢰와 존경을 보고 안심했죠. 이사벨이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마르크가 정우에게 말했어요. 이는 사실상 결혼을 승인한다는 의미였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벨과 정우는 한국 전통 방식과 서양식을 결합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한복을 입은 이사벨의 모습을 본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어머니, 고마워요. 이사벨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결혼식에는 양국의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벨기에에서 온 하객들은 한국의 전통 혼례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요. 이사벨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결혼 후 이사벨은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소방 시스템과 유럽의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사벨 씨의 국제적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소방청장이 이사벨을 환영하며 말했어요. 이사벨은 한국과 유럽 간의 소방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정우 씨,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사벨 덕분에 더 발전된 구조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몇 년 후 이사벨과 정우는 국제소방관 연수 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소방관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벨기에의 구조 기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벨이 유창한 한국어로 강의하는 모습을 본 참가자들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시다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이사벨의 대답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어느 날 이사벨과 정우는 어린이 소방안전체험장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자원봉사 활동이었죠. 언니, 외국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이사벨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나도 한국 사람이야. 다만 어릴 때는 다른 나라에서 살았을 뿐이야. 이사벨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본 정우는 흐뭇했어요. 이사벨,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당연하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사벨은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 씨,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튀르키예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날 제가 구조한 건 그 생존자만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의 인생도 구조한 거였죠. 이사벨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벨을 만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할 테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될 거였죠. 몇 년 후 이사벨은 한국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랑과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벨이 단상에 올라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벨기에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인생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소방관 정신, 즉 희생과 봉사, 그리고 인류애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이사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랑은 구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한국에서 사랑을 구조받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사벨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정우와 순자 씨, 그리고 벨기에에서 온 마르크의 얼굴에도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이사벨을 정우가 안아주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정우 씨. 우리가 함께 이룬 일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사벨은 오랜만에 벨기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이사벨,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마르크의 말에 이사벨은 기뻤어요. 아빠, 제가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죠? 그래, 내가 옳았어.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통화를 마치고 이사벨은 정우와 함께 베란다에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정우 씨,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글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주면 되겠네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폐허 속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이야기로 이어진 거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그려봤어요. 이제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사벨과 정우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이사벨이 임신한 것이었죠. 정우 씨,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 이름과 벨기에 이름을 모두 지어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니까요. 이사벨의 배가 불러올 때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정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사벨과 정우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큰 이야기가 되었죠.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도 이사벨과 정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조의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으로 서로를 구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선순환 말입니다.